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의 삼철 중 한 명, 측근 중의 측근, 양정철 민주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회의장을 만나는가 싶더니 국정원장과 비밀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젠 박원순, 이재명도 만나고 다닙니다. 여권의 핵심이란 핵심은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정당정책연구소의 원장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광폭 행보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총선 준비 때문일까요? 하여튼 총선 대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양정철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제일 먼저 주장했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을 병참 기지화하겠다. 병참 기지라는 게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소위 총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총칼만 안 들었지 결국 여야가 정책을 두고 국민들한테 선보이고 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쟁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물자를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한 상태에서 또 얼마 전에는 유시민, 조국, 대선 후보 띄우기에 여념이 없었고요. 등판을 요청을 그렇죠. 했었죠.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이미 정치를 은퇴한 사람 내지는.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되느냐. 그렇게 해서 본인은 가만히 있어라. 주위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띄우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반 동안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김경수 지사, 현재 물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무죄 추정이지만 사실상 범죄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바둑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만나겠다. 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시장도 만나겠다.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의 본질이 물론 그러한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는 거 그건 하등에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17개 시도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정부 기관과 정당이 업무 협약을 맺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지적은 했어요. 지적은 했는데 정확히 알고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는 중앙선관위 답변이 만약에 공약 개발, 선거를 대비한 공약 개발을 한다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한 업무 협약을 가지고 그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어요. 뭐냐? 첫째, 정당의 산하연구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정책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 정책 개발이 결국은 뭡니까? 공약을 개발하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양정철 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병창 기지하겠다고 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총선을 앞둔 공약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당 산하 연구원이에요. 그게 정치가 주목적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지자체의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앞으로 이제 가겠다고 하는 경남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 이들 연구원은 공공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의한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연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명시된 그러한 공공기관의 성격이고, 공무원, 다시 말해서 공무원 의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원장, 임원, 직원들은 벌칙을 가할 때 공무원에 준해서 벌칙을 받게 돼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준공무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리고 또 그러한 연구원들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연구기관이라는 게 사실 외부의 압박을 받는다던가 이러면 그렇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치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고 지자체장을 앞세워서 이렇게 간다면은 연구원 원장이 결국 연구원 원장도 경기연구원을 예를 들면은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연구원장이 임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연구원장이 지자체장을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그 말은 모르겠습니까?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정당의 산하연구원으로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홈페이지를 가면요. 민주연구원 산하단체에
집단지성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산하연구소, 부설연구소로서. 이름이 좀 특이하긴 네네. 한데요. 집단지성센터. 네. 근데 집단지성센터가 대선 활동 보고서라는 걸 올려놨어요. 그 말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민주연구원이 정치를 하는 집단이라는 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정당 소속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업무 협약이 단순하게 그냥 선거 공약 개발까지는 어떻게 선거법 위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서울연구원은 25개 자치구에 인력을 파견해서 구정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의 에서 소속의 연구원들이 25개 구청에 구청에 파견이 돼서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정책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장이 어쨌든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독립성, 자율성이 훼손된다면 그러한 자료들이 모든 게 다 흘러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만 출연한 단체가 아니에요. 아, 이름은 연구원이지만 경기연구원이지만 연구원이 첫 출발할 때 경기도가 출연을 했고 경기도 산하에 있는 31개 시군이 같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경기은행, 제일은행이 같이 출연을 했어요. 아, 은행도 그렇습니다. 민간은행이죠. 네네. 그러한 연구원이 어떻게 민주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민주당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출연이 된 연구원이 민주연구원에 마치 업무협약이라는 탈을 쓰고 그렇게 간다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가겠다는 경남발전연구원도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 있는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했어요. 아, 부산발전연구원도 부산시와 부산시에 있는 산학연이라는, 산학연이 뭡니까?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다음에 민간도 같이 공동으로 출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연구원을 자당 소속의,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마치 그 연구원을 자기들의 손발인 양 개인화하는 거죠. 그렇게 부리고 업무협약을 공공연히 맺고 단순히 정책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정책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인프라를 도입한다, 도로를 놓는다, 다리를 놓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굳이 공약이다라고 라벨을 붙이지 않아도 사실상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지금 수많은 연구원의 박사들, 석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크게 연구원의 업무가 자체 연구가 있고 수탁 연구라는 게 있어요. 자체 연구는 자체 연구원에서 개발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고, 수탁 연구는 외부에서 이제 용역 의뢰가 들어오면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바쁜 연구원 박사, 석사들이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자율성이 훼손되고 독립성이 훼손된 이러한 환경에서 원장이 지시하고 이런 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면은 그러한 정당의 정책 공약 개발에 간접적으로 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단순히 선관위에 지지할 게 아니라 그 연구원들이 설립된 재원의 출연이 과연 그러한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건지, 기초자치단체도 있는지, 민간도 같이 있는지 그런 걸 따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도 노조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연구원의 석박사들도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KDI의 박사도 연구보고서를 냅니다. 네. 낼 때 단서가 뭡니까? 정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다는 걸 다 아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네. 박사의 자신의 어떤 순수한 연구, 정책 연구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뭐 그렇죠. 박사라는 게 결국은 독립된 연구 그렇습니다. 기관이라고 볼 네.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 자율성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훼손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은요, 연구원의 기본 설립 목적이 지자체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설립된 그러한 지방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립된 거고,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견해예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1대1로라고 해가지고 그 정책에 맞게 지금 단지 화웨이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전략에 맞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 중국 편에 줄을 서는 그게 정확히 1대1로 경로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이고. 뭐 자칭 실크로드 그렇습니다. 내지는 네. 뭐 지금 뭐 마르코폴로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이태리까지도 뭐 네. 항구를 확보를 했다 뭐 네. 이러고 있죠. 그렇게 가고 있고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들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자체도 이제는 자본이 자유화되고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제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게 지금 이제 국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장들도 해외에 직접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러 가고 지자체의 기업들을 해외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각국의 경기 무역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걸 경기도도 만들고 있어요. 아, 맞죠.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보면은 외교부 출신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고 그들이 국장으로 아, 와서 실제 근무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방 외교도 중요하고. 근데 그렇다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러한 데 지자체도 오히려 국채연구만 할 게 아니라 지자체도 그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지자체의 수출입이 얼마나 타격을 받고 지자체의 경제가 얼마나 타격받고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될 시점에 그런 이슈가 있는 연구를 해야 될 시점에 난데없이 집권 여당의 원장이 와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의 정책 개발하자 그러면 그 공동의 정책 개발이 과연 지자체가 당면한 현안에 맞는 개발이 되느냐 이거죠. 아,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조목조목 자유한국당이 지적해야 되고 연구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정당 정책연구소가요. 자체적으로 좀 연구할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동의합니다. 네. 뭐 정당 국고보조금의 30% 정도를 정당 정책연구소가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 자기네가 직접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양정철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아웃소싱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 교수들, 즉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나 이런 게 관여 없는 그런 일반 대학 교수들이나 일반 민간의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웃소싱 한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기반해서 설립을 했고 준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의 임직원들은 다 공무원에 준한단 말이죠. 그들과 특정 정당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게 문제고 그건 아웃소싱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적 네. 중립을 파괴하는 행위죠.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당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은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합니다. 네트워킹. 물론 자유한국당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도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킹의 주체, 협력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지자체 소속된 연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걸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선거의 중립에 문제가 된다는 문제 제기만 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소속된 연구원들이 과연 위에서 지시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연구원의 역량은 더 떨어질 것이고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연구원의 처한, 각 지자체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한 처한 환경에서 꼭 필요한 연구들은 다 쇠퇴되고 그런데 연구 역량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후선을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이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정말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그러한 광역단체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연구원이 하나예요. 대구 경북 연구원이라고.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과 대구 경북 연구원이 만약에 먼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난리 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상도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에도 상도의가 있고 연구도 연구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그러나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역량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줄 세우게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아유,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15년 전 제가 여의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시절 2박 3일씩 밤 새가면서 정책 개발했던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뭐 이 연구를 누구한테 맡긴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끼리 정말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손 딱 잡아주시면서 우리 막내 열심히 해주세요. 그 생각만 하면은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아웃소싱해서, 그것도 아웃소싱의 대상이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아웃소싱해서 본인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거 꼭 지적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끝까지 감시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의 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